분석한 내용들은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스킵하고요. 분석을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묘한 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어떤 미래 전략들을 짜는데 거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미래 전략을 잘 짜면 된다고 처음에 생각하고 짜는데 미래 전략을 잘 짰다 하더라도 그 전략이 완벽하고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꼭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것은 전략을 잘 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뭐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묘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냐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린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보면 수용적이고 창조적이고 융합적이다.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혁신적이고 통합적이고 거기다가 문화적이면서 건강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보니까 예술적이고 직관적이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 공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좌뇌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우뇌가 함께 이렇게 잘 어우러진 전뇌적 인간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열정, 도정, 정신, 지혜, 영성, 뭐 소통 이건 제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미래학자들이 한 용어들 제가 그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나 통제라는 문제점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의 확보. 이건 뭐냐면 소위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소위 빅데이터들을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서 나온 결론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전인격적 인성에 관한 문제로 계속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소통을 우리가 첫째, 창조적 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근데 창조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창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참과 거짓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초점이 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 바라야 된다. 잘못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인식의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좀 정리할 건데요.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문제 매우 중요하고요. 네 번째 융합적이고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 되면은 이런 인적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바라긴 바라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와야지 우리가 미래의 사회를 어떻든 개척해 나갈 텐데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그걸 쭉 분석을 또 해봤더니 그 핵심의 요소는 수용성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열매와 결과는 누구한테만 나오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 있어서 밭에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고 이렇게 씨를 뿌렸지만 밭에서도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밭이 좋아서 그걸 수용한 밭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밭이 나빠서 돌도 많고 이렇게 황폐해져 있으면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지금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그 통계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6만 명 정도가 매년 학교 현장을 떠난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6만 명이 그 진짜라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수용성의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학교는 계속 일방적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더라도 한 인간에 대한 전인격적인 인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수용성의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는데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 그 수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멀리 제가 20년 전까지 가는데요. 저는 오늘 교육에 얘기를 하지만 교육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료공학을 했고,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고, 제가 했던 연구 분야는 이런 게 아니라 핵연료를 국산하는 일이고, 초전도체를 신물질 개발하는 일만 저는 계속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의 부총장으로 초청을 받아가면서 제가 교육이라는 곳에 현장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다룬 것, 미래를, 그때는 20년 전에 제가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 20년 전에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는 동일한 그때 그 사건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되는 애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제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였어요. 잘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잘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 잘 됐고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은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진 애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수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실 그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용성이 없는가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20년간 연구활동만 한 사람이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수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5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첫째, 마음이 깨지는 애들이에요. 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마음이 깨지는 애들이 아무리 가르쳐더라도요. 이미 내재적으로 안 된다고 자신감을 잃은 애들은요. 뭘 줘더라도 안 돼요. 사실 그때 그 요인이 왜 그런가는 알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학문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설명할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소위 인지공학이 발전되고 뇌공학이 발전되면서 그걸 힌트를 얻었어요. 변연계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변연계에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요. 처음에 진, 위를 구별해요. 옳은가 그른가를 자기 남들을 판단해서 옳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변연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정보를 옳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재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약한 애들은요. 웬만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몸의 상태예요. 공부 안 하면 자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바로 눈 떠가죠. 아주 쉬는 시간에 아주 굉장히 역할해요. 근데 공부 시간 종이 다시 다른 울리잖아요. 그럼 바로 몸이 잠들어버려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뇌파 측정을 해봤는데 그런 아이들은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뇌파를 찍었는데 뇌에서 수면파가 떠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눈 뜨고 자는 아이들로 이미 몸의 틀이 망가진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인식의 틀의 문제였어요. 제가 그 인식의 틀의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다를 건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인식의 틀이 망가지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 있는 걸 못 보다가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면요. 길에 군인만 보입니다. 근데 제대하면 군인밖에 없어져요. 똑같은 일이 학교에서 생기는 거죠. 아무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더라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나와요. 동일한 정보가 하더라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IQ의 문제다, 공부의 방법의 문제라고 자꾸 그 분석을 해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를 동의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팩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식의 틀입니다. 들리는 게 달라요. 어떤 애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리냐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뭐가 들리냐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선생님이 농담한 것만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일생을 기억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거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특별히 이광영 그 대학원장님이 최근에 이제 저희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식의 틀에 대한 조그만 그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요. 기호 언어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호 언어가 제가 제공한 그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의 뇌에 만약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그대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있어요.
그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위 전인격적 인성을 다룰 때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 때문에 인식의 틀이 다른 거예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노란색 안경을 낀 사람한테 빨간색을 보여주고 무슨 색이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주황색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 눈앞에 주황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빨간색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떨까요? 매우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잘못된 인식의 틀이 새로운 의미 언어를 만들고 우리 뇌에는 의미 언어가 소위 저장되게 돼요. 자,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치 좌표의 왜곡을 만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선한 거예요. 굿, 좋은 거예요. 저긴 정, right 한 거예요. 여기 bad고 이건 wrong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선한 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옳다고 나타나야 돼요. 그럼 제가 선한 거 얘기해 줄게요. 남을 도와준다. 그런 걸 옳다고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에 틀리고 가치 좌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남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공부 못하는 친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공부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옆에 부모가 야 너무 잘한다. 야 성격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야 가능한 그런 점을 피해라.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은요. 저쪽으로 가 있어요. X좌표에 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얘기를 하지만 인식의 틀의 왜곡